예, 한판 브리핑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그리고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해외 순방이 있는데 MBC 취재진을 전용기에 탑승시키지 않겠다고 밝혀서 논란인데요. 관련 영상 자료를 먼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이 이 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써가며 이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국익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자 여러분께도 이런 외교 안보 이슈에 관해서 그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온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국익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MBC는 못한다라는 말입니까?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대통령실이 어제 저녁에요.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MBC 기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이번 순방에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방금 이제 윤 대통령도 직접 언급을 했지만 예. 대통령 전용기 탑승은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오던 것인데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되어 온 점을 고려했을 때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MBC는 자막 조작, 우방국과의 갈등 조장 시도, 대역임을 고지하지 않은 왜곡 편파 방송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어떠한 시정 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이번 조치는 이와 같은 왜곡 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알려드린다.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대역 얘기는 MBC 피드수첩에서 김건희 영부인의 대역에 고지를 하지 않았다. 그 부분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논문 표절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을 좀 방송을 했는데요. 이제 대역을 쓰면서 고지를 안 했다. 이제 이런 부분을 명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이 발표를 듣고 MBC는 강하게 반발을 했죠. 그러니까 언론 취재를 명백히 제약하는 행위라고 입장을 내놓았고요. MBC 기자들은 대체 항공 수단을 통해서 현장에서 취재 활동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는 군사 독재 시대에도 없었던 전대미문의 언론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MBC 기자가 어젯밤 대통령실 출입 동료 기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요. 이 기자단 내부 논의가 아니라 대통령실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특정 매체가 취재에서 불이익을 겪는 선례가 생긴다면 이건 대통령 기자단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생각이 된다. 한 매체의 일이 아니라 기자단 전체의 문제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입장을 듣고 한겨레도 타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 오늘 경향신문하고 한겨레는 전용기가 아니라 민항기를 타겠다. 민항기를 통해서 취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또 언론 유관 단체들도 성명을 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언론 5개 단체가요. 헌법이 규정한 언론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면서 긴급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언론 탄압이자 폭력이라고 이제 지적을 했고요. 윤 대통령은 반헌법적이고 반역사적인 취재 제한 조치를 즉시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전용기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언급을 하면서 취재 비용은 각 언론사가 자비로 부담을 한다.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사유재산 이용에 혜택을 주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 본인 비행기 아니다. 이런 취지입니까? 아니 그렇기도 하고요. 예. 실제로 그 해외 순방할 때 언론사들이 자비로 이렇게 돈을 내고 저 대통령 전용기를 탄 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이러한 대통령실 방침에 대해서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 그러니까 기자단이 꽤 되죠. 그렇습니다. 함께 공동 대응하기로 한 상황이죠. 오늘 오전 총회를 가졌는데요. 일단 찬반 투표를 거쳐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일단 오늘 총회에는 각 이제 반장격 기자들이 좀 참석을 했는데 공동 대응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의 투표 참여자들이 찬성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다만 그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가진다는 방침인데요. 회의를 할 때는 뭐 공동 성명을 내는 것을 비롯해서 취재 보이콧하자 이런 여러 방안들이 논의가 됐지만 일치하는 의견은 내지 못한 것으로 일단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논란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 SNS 글도 쓰셨는데.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입에 달고 사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자유. 자유라는 말. 그게 우리가 아는 그 자유주의의 자유가 아니거든. 리버럴이 아니라 리버로테리언이라 그래. 자유지상주의. 쉽게 말하면 옛날에 그 자유기업원 있지 않습니까? 영업의 네. 자유, 기업의 네. 자유. 이걸 얘기하는 시장 극우주의적인 사고방식
거기서 유래된 개념이라는 걸 명백히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유를 얘기하는 분이 이런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언론이 설사 왜곡 보도를 한다 할지라도 대통령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거든요. 그것을 비판하는 것도 언론의 임무고요. 우리 같은 평론가들의 임무라는 거죠. 예. 여기서 하면 되는 일인데 대통령실이 나서서 뭔가 조치를 취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 실효도 없거든요. 그럼 안 태운다. 아니 거기 안 태워준다고 MBC가 그 말 잘 듣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이러겠어요? 더 신나서 더 비판을 할 거라는 거고. 네 번째는 MBC가 사실상 MBC도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왜곡 보도를 해왔고 허위 보도들을 너무나 많이 해왔고 이른바 당파적 저널리즘, 쉽게 말하면 저널리즘의 본령이라기보다도 어떤 특정한 정파의 무기처럼 사용해온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고 저도 그걸 가장 강력하게 비판했지만 예.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졸제 이분들이 뭐가 되냐면 언론 자유 투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비판했던 사람도 편들고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랬기 때문에 기자단들이 이거 공동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국가관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 국민이 고분고분하면 국가가 싸가지가 없어진다고. 예.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이 고분고분하면 권력이 싸가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대응해서 앞으로 이런 생각 하지도 못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이 고분고분하면 국가가 싸가지가 없어진다. 오늘 주요 어록인데. 자, 김 소장님. 근데 이익이 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MBC 못하게 한 이익. 예, 참모들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입장에서 속 시원한 거 말고 MBC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앞으로 무슨 일을 조심해야 하는데. 되겠다라고 예.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언론사들이 보고 아이고 나도 전용기 타려면 이제부터 말을 잘 들어야 되겠다든지 이런 생각을 할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 기분 풀어지는 거 말고 실익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이 나지 않아서 이번 조치가 그런 점에서 의아하고요. 그리고 결국 이렇게 하고 나니까 결국 언론들이 지금 밀리면 끝장이라는 인식을 좌우 언론이 같이 하게 돼버린 거예요. 보수 진보 언론들이 다 같이 모여서 지금은 MBC지만 그 다음엔 KBS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고 그 다음엔 동아일보가 되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공포가 이들을 단결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개별 언론사별로 민항기로 취재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기강을 잡아놓지 않으면 언론이 더 큰 일을 당하게 될 겁니다. 뭐 세무조사, 그냥 조사, 경찰 수사,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 뭐 방문진 이사 뭐 할 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예. MBC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탄압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거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번 차례가 자기인 것으로 생각하고 언론들이 대응을 확실하게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더 첨가하자면은 MBC가 왜 이렇게 왜곡 보도를 하느냐. 그 배경이 뭐냐면 MB 때 MBC를 탄압했거든요. 엄청나게 탄압했기 때문에 MBC 그 구성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밀리면 죽는다. 정권 바뀌면 죽는다는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그 지난 정권을 옹호하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MBC가 왜 그런 태도를 가졌느냐 그 원지에도 사실 MB맨들이 있고 사실 그 MB 사람들이 지금 다시 많이 또 귀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역사로부터 좀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관련 논란은 계속될 것 같고 또 잠시 후에 우상호 의원과 함께 관련 이슈 좀 더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이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죠? 네,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제출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사국장 보고와 같이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고 말을 했고요. 예. 각 교섭단체 대표들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3당은 오는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통과까지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참사와 관련해서 또 용산구청장의 당일 동선, 그러니까 박형 청장의 당일 동선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 박희영 구청장 측이 사건 발생 직후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태원 메인거리 인근인 이른바 그 퀴논길에서 예. 현장을 둘러본 다음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귀가를 했다. 그리고 귀가 이후에 오후 9시 30분쯤에 한 번 더 퀴논거리 일대를 살폈다. 이제 이런 입장을 내놓았었는데 예. 근데 CCTV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박 구청장 해명이 실제 동선과는 다르다는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이 CCTV 화면을 보면 박 구청장이 참사 당일 오후 8시 20분쯤 귀가한 다음에 밖으로 다시 나오는 장면이 잡히지를 않았거든요. 안 나왔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 구청장 측이 내놓은 해명이 퀴논 거리가 아니라 앤틱 가구 거리 인근에서 내려서 귀가를 했고
귀가 이후에는 주민으로부터 사고 발생을 문자로 제보받기 전까지는 집에서 머물렀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겁니다. 왜 바뀌었습니까? 바뀐 해명에 따르면은 일단 그 퀴노온 거리가 포함되지 않았고요. 한마디로 참사 당일에 이태원 거리의 인파 밀집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예.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해서 본인에게 제기된 어떤 법적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피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동선까지 좀 다르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박 구청장 측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일부 오해가 있었지만 구청장이 사고 대응과 사고 수습에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예. 워낙 정신이 없어서 그날 차에서 내린 지점을 잘못 기억했다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 기억했다. 네. 논란 계속될 것 같은데 또 이 더불어서 소방 의료 당국의 영안실 현황 파악과 관련해서 용산구청의 태만 무대응도 비판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김원희 신현영 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당일 용산 보건소 상황 일지 등을 보면은요. 응급 의료 상황실과 소방 당국이 수차례 용산 보고소에 장례식장 현황 파악을 요청을 합니다. 예. 그런데 사고 발생 5시간이 넘도록 안치실을 확보하지 못했는데요. 용산 보건소 상황 일지를 보면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용산 소방서가 10월 30일 오전 12시 40분 처음으로 다수의 사망 추정자 이송 가능 병원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 근데 영안실 섭외가 늦어지니까 10월 30일 1시 47분에 상황실이 다시 나서서 사망 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영안식 및 장례식장을 섭외해 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근데 용산 보건소가 2시 10분이 돼서야 임시 안치소 장소 수배를 시작을 했고요. 2시 45분께 장례식장이 아닌 원효로 다목적 체육관에 임시 영안소를 마련을 합니다. 그 사이에 사망자를 옮길 영안실을 찾지 못한 구급대는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순천향대 병원에 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한마디로 뭐 소방당국, 의료당국이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자 관리 의무가 있는 용산구가 제대로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용산구에 무슨 부처인 겁니까? 그러면 용산구 보건소입니까? 보건소가 일단 용산구의 보건소가 그렇습니다. 잘못한 부분이 많다. 네. 뭐 소방서의 대응이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지금 자세히 살펴보면 용산 보건소도 좀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 거네요. 당시 참사 당일 상황 일지를 보면은 수차례 이제 어떤 그 영안실 마련이라든가 이런 거를 용산구청, 용산보건소 측이 요구를 했는데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용산 소방서장을 경찰이 피의자로 입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제 이제 그 용산 그 60주년 소방의 날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소방대원들이 당시 상황을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하면서 경찰 수사를 정면으로 반박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게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만 예. 이훈주 서울 용산소방서 구급팀장이 구급대원이 참사 당일 단 한순간도 걷지 않았다. 계속 뛰어다녔다. 차분한 목소리로 의료진들한테 인계할 때 다른 구급대원들한테 이송 지시를 요구할 때 이럴 때를 제외하고는 단 한순간도 걷지 않고 뛰어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참사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진행된 경찰의 압수수색, 간부들의 피의자 입건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를 했는데요. 지금 이태원 참사에 출동한 소방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한 1000여 명 정도가 심리 상담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10에서 15% 정도가 고위험군으로 지금 분류가 됐다고 합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참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꼬리 자르기식 희생양을 만들고 있다. 또 이런 불만을 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현재 경찰 특수본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공무원 노조 소방본부에서는 비판 성명을 어제 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주형 전국 공무원 노조 소방본부장을 연결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무원 노동조합 소방본부장 김주영입니다. 예, 본부장님 이제 어제 이태원 참사 관련 성명서를 내셨죠?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네, 앞에서도 언급하셨지만 꼬리 자르기식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진짜 책임자를 밝혀서 제대로 된 처벌을 하는 것이 돌아가신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추모하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주장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꼬리 자르기라면은 어떤 경찰이나 소방서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추고 정작 책임져야 할 지휘부들에 대한 책임 묻지 않을 가능성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뭐 일례로 항상 그래 왔었습니다. 그래 왔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좀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예. 이런 성명서를 발표한 거고요. 이제 정말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지. 일선에서 그냥 열심히 뛰어다녔던 우리 일선 대원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경찰이든 소방이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특수본에서 말하는 최성범 소방서장의 혐의가 현장 소방관들에게 인명구조, 구급처치 등에 대해 필요한 활동을 적절히 지시하지 못했고 소방대응 2단계를 발령할 권한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네.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게 뭘 알고 이런 걸 하는지 정말 이제 의문을 품고요. 예. 정말 이제 그 전 인력들이 다 통원돼서 그 참사 현장을 사실은 좀 해결하고자 저희 직원들이 노력했던 사실들을 다 누구나 다 보지 않으셨습니까? 예. 뭐 CCTV라든지 방송 영상을 통해서 다 뭐 수차례 이제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었던 부분이고요. 예. 대응 2단계 관련해서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예. 이게 대응 2단계를 현장 확인도 안 하고 대응 2단계를 거는 것 자체가 사실 무책임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장님이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시고 자기 눈으로 직접 현장 확인하고 이 대응에 달한 상황을 정말 어느 정도까지 수위를 높여야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실은 2, 30분 정도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2, 30분이면 사실은 이제 다른 곳에서는 인지도 못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솔직히 이제 뭐 재난을 뭐 총책임지는 행안부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이면 인지도 못하는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제 이런 단계를 발행을 하고 처치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정말 예. 본부장님, 근데 이제 그 특수본에서 말하는 게 사고 당일 오후 10시 43분에 이제 최성범 소방서장님이 관할 소방서 모든 인력이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던 것이고 2단계를 약 30분 지난 11시 13분에 인근 소방서 대여섯 곳에 있는 인력과 장비까지 동원하는 2단계를 발동했는데 경찰 시각은 요 사이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사이에 10시 43분에서 11시 13분 사이 30분 공백이 발생했는데 이거 잘못했다. 이거 잘못해서 지금 책임 묻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일단 단계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1단계는 그러니까 영상 소방서 전체 인력을 동원하는 거고 2단계는 인접서를 이제 동원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인접서에 1단계가 이미 발령되는 그 순간부터 인접서에 있는 소방 인력들이 모두 이태원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예, 실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급차가 왜 종로에서 먼저 구급차가 왔냐 이런 게 사실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미 용산에서 사건이 벌어졌지만 이미 인접서에서는 이미 다 현장으로 도착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뭐 발령이 좀 늦었다. 2단계 발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오고 있었다. 이미 오고 있었다는 거죠. 시스템 자체가 저희는 이제 그런 참사가 벌어지거나 하면은 대량의 인력을 임명 동시에 이제 구조대원들을 빨리 투입해서 빠른 참사를 좀 더 막자라는 저희가 이제 항상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저는 뭐 그에 대해서 이게 정말 이게 정말 이게 혐의가 되는지 정말 의문을 품고 싶습니다. 지금 특수본은 또 보니까 구급차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군데서 도로 한가운데로 몰려들어서 구조가 늦어졌다. 여기에 대한 책임 역시 최성범 소방서장한테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구급차가 그러면 거기 현장에 저도 이태원 현장에 가봤지만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차선도 사실 넓지 않은 곳이고 이미 불법 주차도 많이 되어 있었고 인파가 많이 몰려들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사실 통행이 어려웠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차량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가는 길을 그래서 이제 대원들이 차를 세워놓고 뛰어갔던 대원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런데도 이제 저희가 그걸 가지고 책임을 물으면 사실은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지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어떠한 소방 작업을 시작하셨던 분이 어떤 이후에 올 소방차들에 대한 동선까지도 미리 체크를 해서 서로 상호 밀리지는 않게 길을 터주고 초반에 자리를 잡았어야 했다.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은 그 차량이 이제 그걸 예상을 하면 그 차량이 아주 멀리 가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현장에서 이제 내 뒤로 차가 안 막히게 할 것 같으면 이 차가 앞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현장을 지나가지고 저 앞에 차를 세우고 뭐 200m든 300m든 이제 그런 이제 거리를 두고 다시 뛰어와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좀 이게 또 상황이 더 잘 정리가 돼서 교통 통제가 완전히 4차선이 더 빨리 그 차단이 되었다고 하면 4차선 모두 다 이제 저희가 소방에서 상용을 하면 그런 문제 사실 없었겠죠. 근데 초반에는 그런 여건이 안 됐다는 순간 어차피 도로 통제를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분들이 하시는 건데 저희가 어떻게
움직이는 차량들 다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예, 진 작가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최성범 소방시장이 그 순천향대 병원을 임시 영안소로 지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병원이 예. 이제 현장에서 가장 가까우니까 예. 영안실이 아니라 사실은 응급 환자들이 그쪽으로 더 많이 몰렸어야 되는데 사망한 죽음이 환자보다 더 많이 몰렸다. 이거 판단 미스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이게 이제 분명 말씀드리지만 응급실이랑 영안실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요. 예. 그래도 아까도 앞에서도 언급하셨지만 영안소에 가셨던 분들은 이미 그 재난의료단에서 재난의료지원팀에서 디메시라고 하는 재난의료지원팀에서 나와서 사망을 판정하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판정을 안 했으면 응급실로 가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다 사망을 하셨던 분들이 죽음으로 이게 차가운 바닥에 착 일렬로 딱 누워 있지 않습니까, 다들. 근데 그걸 바라보는 사실은 기관장 입장으로서는 저걸 계속 방치했다는 그런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저 차가운 바닥에 죽음들을 저런 식으로 방치했다라는 사실은 이제 민원에 대한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사망하신 분들을 한해서 먼저 영안실로 이송하신 거죠. 예. 그 어쨌거나 지금 그 이런 상황,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수사가 좀 무리하게 되고 있다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 한데 참사 현장 상황은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저 당일날 사실은 처음에 그 현장을 목격하신 분들은 그 정도의 대형 그 인명 피해가 날 줄은 사실 생각을 못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앞에서 이렇게 빼려고 하니까 도저히 사람이 안 빠져서 서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뒤쪽으로 돌아가셔서 현장 확인을 해서 뒤에서 해결 안 하면 앞이 빠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이제 판단하셔가지고 뒤쪽으로 돌아가셨더라고요. 예, 골목 그래서 뒤쪽 뒤쪽부터 편으로. 네, 예. 예, 뒤쪽 편으로 빨리 정리하고 그때 좀 시간이 좀 지체됐던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사실 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게 사실은 저도 이제 20년 가까이 소방관 생활을 했지만 이런 재난을 겪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저도 사실 이런 재난을 한 번도 못 겪어봤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예. 이런 재난을 겪었을 때 직원들 사실은 나름대로 뿌듯했었어요. 이런 빨리 대처를 했고 직원들이 총출동해서 뭐 저녁에 이제 심야 늦은 시간까지 고생을 했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좀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뿌듯한 자긍심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입건이 돼버리니까 직원들이 이제 허탈한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해도 이게 정작 모든 책임은 나에게 돌아오는구나. 사실은 뭐 대표회사 서장님이 입건 되신 거니까 예. 뭐 그런 생각을 좀 직원들이 최 사장님이 참사 당일에 직접 순찰하지 않아도 될 위치였다면서요? 맞습니까? 비번이라는 얘기도 비번이었어요? 있다는- 그러면? 네네, 이제 쉬시는 날이었어요. 사실 이제 소장님 같은 쉬는 날이었다. 경우는 평일에 근무하시고 주말에는 쉬시는 분들이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에 쉬시는 분들인데 예. 이제 제가 알기로도 이제 직원들 평도 되게 좋아. 이분이 책임감도 강하시고 직원들하고 이제 온화하시면서 소통도 잘 하신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또 자기가 이제 그런 큰 축제가 있으니 그런 부분도 자기가 이제 걱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고생하는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이제 현장에 나와 계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아하, 그렇군요. 자, 이제 특수본의 소방대 수사 또 입건 관련해서 향후 어떻게 될지 또 추가적으로 입장 정하신 게 있으십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과거에 사실은 이제 부산의 초량 지하차도 그 사건이 사실 유사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도 이제 경찰에서 이제 압수수색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소방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맞게 많이 부각을 시켰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소방에서 한 번도 이렇게 처리되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무혐의로 다 이제 수사 종결됐는데요. 이번 건도 저는 뭐 확신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구급 대원들이 사실은 이제 어저께 그 구급 팀장님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쉬지 않았다. 뛰었다라고 그런 부분들을 왜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냐면 몸에 다 이제 액션캠을 다 달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제가 알기로는 다 확인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액션캠이 증거를 다 말해주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몸에 어차피 다 달고 다니니까 액션캠을 달고 다니니까 그 현장 분석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서장님 동선에 관련된 것도 CCTV로 제가 다 확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저희 소방은 좀 자신 있다. 예, 그래서 정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 계속 꼬리 내리게 하시는 것 같은데 당당하게 나오셔가지고 책임지셨으면 전 좋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주형 전국 공무원 노조 소방본부 본부장이었습니다. 예, 또 소방서의 입장 들었는데 짧게 한 마디씩 논평할까요? 우리 진 작가님부터. 그 희생양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정말로 이게 제가 볼 때도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전반적 시스템의 문제가 예측하지 못했거든요. 그 책임들은 높은 단위에서 져야 되는 거예요.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형사처벌을 하려고 하니까 말단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아니 비번인 사람이 나왔잖아요. 나와서 일했는데 이게 무슨 직무유기도 아니고. 그다음에 거는 그 죄목이 끔찍하거든요. 과실치사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법리적으로도 굉장히 적용하기 힘든 건데 지금 억지로라도 지금 희생양을 찾으려고 하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예, 김 소장님. 저는 좀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참사가 벌어진 이후의 구조 상황에 대해서는 소방관들의 이 헌신 그리고 이분들의 트라우마 이거 당연히 치료해야 되고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참사가 발생하기 전에 예비했던 과정 그리고 119 신고가 들어와서부터 배치까지의 과정은 제대로 들여다보고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처벌과 관계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근데 지금 적용됐던 혐의 중에서 보니까 뭐 1단계에서 2단계 발령하는데 30분이 걸렸으면 문제다라고 하면 그럼 뭐 기준은 뭡니까? 12분입니까? 15분입니까? 이런 식의 짜잘한 얘기로 엉뚱한 피해자를 만들진 않아야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하튼 며칠 전부터 시작해서 초동 과정에 대해서는 좀 엄밀하게 자료 확보를 하고 확인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중간 선거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관심 많이 끌었는데 현재까지 결과 짚어주시면. 미국 MBC 방송이 일단 보도한 내용은요. 하원 의석 435석 가운데 공화당이 219석을 그리고 민주당이 216석을 각각 차지해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상원은 지금까지 초박빙인데요. 예. CNN은 48대 48 그리고 ABC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와 같은 많은 매체들은 민주당이 48석, 공화당이 47석을 확보한 것으로 일단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 상원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결선 투표라든가 우편 투표 개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는 한 달가량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미국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민주당이나 공화당 후보 모두 과반 득표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다음 달 결선 투표가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예. 자, 미국 중간 선거 결과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 이런 것까지 저희가 결의를 말해야 되는가? 보통 우리가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크게 이길 것이고 예. 상원에서도 약간 이길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을 빗나간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바이든이 했던 그 경제 정책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 잡는 정책이라든지 IRA.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 김 소장님. 예, 트럼프가 약진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글쎄 남의 나라 얘기하지만 가슴을 좀 쓸어내리게 되고요. IRA 말씀하셨지만 공화당이 들어온다고 해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나라 입장에선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당하는 피해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들이 같이 나와야 될 텐데요.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한판 승부 관련해서 또 소식 하나 전해드리면 다음 주 17일, 다음 주 목요일이죠. 저희가 공개 방송을 합니다. 다음 주가 이제 CBS 뉴스부활 35주년이 돼서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6일 동안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안에 서울 메트로 미술관에 저희 그 스튜디오를 하나 차림 사진전도 하고 디지털 사진전도 하고 저희 이동 스튜디오를 차려서 진 작가님과 김성애 소장님의 한판 승부 현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유리로 돼 있는 건가요? 왜 그렇습니까? 예? 아니, 돌이 날아올까봐? 아니요 돌이 날아올 일이 없겠지만 아니 유리로 돼 있으면 밖에서 보이는 그럼요. 볼 수 있습니다. 밖에서 예. 보실 수 있고 진 작가님과 김성애 소장님 또 저 이렇게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함께 현장에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 또 말씀 많이 드리도록 하죠. 당연한 브리핑 누가 하시죠? 민동기 평론가신가요? 제가 갑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별로 표정이 안 좋으시다. 다음 주 목요일에는 출근을 광화문 쪽으로 네. 경복궁역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